안녕하십니까, 해이오션입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오늘 새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었죠. 비상계엄 해제는 당연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지만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출 국가로서의 한국이 대외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 조선 업계에서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국가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금융지표를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급등락이 연출이 되었었죠.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만 한정적이었지만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은 급락을 했습니다. 30%, 56%, 38%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요. 이렇게 국내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439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국이 개입을 선언을 했죠.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우려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차트긴 하지만 보시면 1,400원에서 1,410원을 계속 방어해주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뚫려버렸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국민연금, 연기금, 선물, 외환거래 하시는 기관들이 1,400원에서 1,410원, 20원 이 라인대의 저항선으로 굉장히 많이 매물대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뚫려버렸어요. 이 말이 뭘 뜻하냐면 이제 1,400원은 뉴노멀이 아니라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하나의 지지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화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달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 웬만하면 국내 투자라기보다는 미국이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410원대, 20원대 그리고 또 급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조선업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박은 평균적으로 건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선박을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건조를 하고 또 시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LNG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년 3개월에서 6개월 소요가 되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1년 8개월, 2년 이렇게 소요가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건조 기간이 짧은 탱커선의 경우 PC선 같은 경우는 11개월, 10개월에도 만들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제너럴리하게 선박의 평균 건조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건조 기간이 긴 산업인 리스크가 뭐냐면 안정적이게 이 배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은 안정적으로 선박을 공급받기 위해서 선수급 환급 보증 금융 등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배 가격의 10% 계약금을 내죠. 10%로 계약금을 내고 선박의 건조 일정에 맞춰가지고 또 중도금을 납부를 하는데요. 이 선수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네가 정말 안정적으로 2년 뒤에 나한테 배를 인도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너네가 못한다면 그걸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보증을 서줘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주들은 2년 뒤에 배를 받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안정적이게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박 및 중고선 가격이 선박 발주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안정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간 한국은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명예를 갖고 있었죠. 그동안 쭉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그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비상계엄 상황에 맞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국의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이런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특히 미국 정부는 지금 한국 정부에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협상을 해야 할 파트너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이란도 이스라엘에 미사일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을 악의축, 이스라엘을 끝까지 죽여야 되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도 미국에 통보를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도 모르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던 거 굉장히 국제 신뢰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할까? 저는 이것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한미 간의 첫 번째 협력 아젠다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아젠다들을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고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국무위원들이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 겁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할 거예요. 그런 상황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것들이 조선업계에 정성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해 이제 중국을 잠깐 살펴보면 중국은 공산당이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전복되거나 쿠데타가 일어날 우려는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선주들이 선박 인도 일정 지연에 따른 우려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거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또 변할 수도 모르겠다. 나는 배를 2년 뒤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발주를 한국보다는 중국에 좀 내볼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비록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었지만 국제 신용도 하락, 또 불안 정성으로 해외 선주들이 계약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해외 선주들도 선박 발주를 검토할 때 한국 정치 사회 안정에 대한 항목을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 한국 조선업계가 앞으로 수주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봐요.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국내 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해외로 가져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 해외 투자자나 해외 선주사들에 대한 국가 정부 신뢰도 하락에 따른 대응이 업체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조선업계에는 나쁜 영향은 아닙니다. 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선업계 매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업계는 결제 통화가 달러입니다. 또 대부분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95% 이상 국산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선에 관련해서 95% 이상이 국산화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선업계 매출의 긍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조선사들은 통화 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 위험 관리도 하고 환해지 비중이 큰 업체일수록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적게 보는 상황이죠. 왜냐? 예전에 키코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해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통상 수주역의 30%에서 50%를 환해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100% 환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혜택을 보는 게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중공업보다는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죠. 현대미포, 하나오션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환율이 계약 시점보다 10%나 상승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40%에 대한 환해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다면은 매출이 6%나 상승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업계 매출이 상승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매출 상승분에 또 영업이익도 이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조선사는 모두 적극적인 환해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100% 환해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K조선이라든지 완전히 중소형 조선소들은 약간 전략적으로 환해지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K조선이 킹달러에 대한 환차익을 엄청 봤죠. 거의 몇 천억 단위로 봐가지고 굉장히 재무 상태가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조선소들은 또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환율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조선업계에 나쁜 영향도 있지만 좋은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